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때부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배우는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2차 부등식까지 확장을 할 수 있고요. 요건 향후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상식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수계사, 그 수학은 개념을 사랑해라는 공통수학원 교재에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도 문제를 접근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용어 정리, 그죠? 여기 보면 핵심 개념서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용어 정리, 그다음에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기획된 교재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본 개념 있죠. 개념 너무 중요하다고 하죠. 기본 정의,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그 기본 개념과 정의에서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지만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하나하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학은 용어가 되게 중요하죠. 수학적 용어들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각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 또는 개념, 정의, 용어나 정의들을 꼭 상식적으로 이렇게 습득을 해서 꼭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계속 공부했겠지만 이것들이 물어보는 언어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와 표현을 통해서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이 다른 것들이 한 가지를 지칭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지고 있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근. 2차 방정식은 실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방정식의 실근과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같은 용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들, 3차 함수, 4차 함수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용어입니다.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간의 관계, 이게 이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해석이에요.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x축은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식을 연립시킨 식, 연립시킨 이 식이 바로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2차 방정식은 탄생 배경이 그래프의 교점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이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자, 저거 인수분해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3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그래프상에서는 마이너스 1과 3을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교점. 그래서 교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1, 0, 3, 0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라고 하면 x는 3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근은 교점과 같은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점의 x좌표 정도가 되겠죠. 교점의 x좌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은 두 그래프의 교점인데 2차의 그래프와 x축이 교점으로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2차식과 x의 x축의 교점만 되는가? 2차식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2차식이 있고요. 자, 요런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2차 그래프와 직선의 뭐죠? 교점. 자, 먼저 2차와 직선의 교점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2차의 그래프와 x 플러스 1의 교점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은 연립을 하겠죠. 연립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아까와 똑같이 x는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교점이 바뀌는 거죠.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x좌표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y좌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x좌표가 3일 때 맞죠? y좌표는 4가 되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좌표에 따라 y좌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교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부르고요. 방정식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실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정식에서 실근은 그래프에서 교점 좌표다. 그래서 실근은 사실은 그래프 간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식과 직선 간의 관계를 봤는데요. 자, 우리는 2차 그래프와 또 다른 2차 그래프의 교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그래프와 또 다른 2차 그래프.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이거 두 개를 연립시켜 보면은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똑같이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교점의 x좌표가 3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하나는 2분의 1이 되고요. 또 하나는 3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2분의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통해 y좌표까지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도 우리는 똑같이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방정식은 실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래프에서는 교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2차 방정식은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 방식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점과 실근이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판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을 편하게 풀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서 판별식은 탄생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속 이야기했듯이 2차 방정식은 중요한 게 실근인가 허근인가가 중요하죠.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 뭐라고 했죠?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습니다. 교점.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실근은 교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근이 있다. 실근이 있다는 것은 교점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실근이 없다는 것은 교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이 판별식과 교점과 이 실근을 되게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판별식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럼 판별식에 따라 각각 방정식과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자, 판별식 0보다 컸을 때, 자, 방정식의 관점은 뭐라고 할까요? 방정식의 관점은 실근이 2개라고 합니다. 맞죠? 자, 판별식을 0이라고 하면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실근이 1개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판별식과 방정식의 연결고리는 계속 똑같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고 대신 허근이 2개라고 하죠. 자, 요걸 나눠서 보면 얘는 판별식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의 영역입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그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영역이 남은 게 뭐죠? 하나의 영역은 그래프의 영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물어봅니다. 판별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방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을 이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봅니다. 자,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자, 어차피 같은 결과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2개라고 하겠죠. 그죠? 이거는 교점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교점이 없다고 하죠. 만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관점에서 또 중요한 건 교점이 1개일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과 방정식과 그래프를 한 눈으로 보고 다 연결시킬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용어 정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그 모든 조건들은 바로 2차 방정식의 탄생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 방정식의 탄생 배경은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란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정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부 다 설명한 거니까 내용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식인데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겠죠. 그래서 교점의 좌표로 하고 이것을 실근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이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교점은 실근입니다. 그죠? 교점은 실근이에요. 그래서 실근의 좌표가 교점의 좌표고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아까 판별식과도 연결을 시켜봤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그죠? 0보다 크다는 것은 방정식의 입장에서 뭐라고 부르죠? 근이, 실근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나중에 그래프에서 뭐라고 하죠? 교점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근은 교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한 개인데 이건 교점이 하나다. 맞죠? 이건 지금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건 나중에 교점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됐죠? 자, 간단한 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함수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결론은 한 점 혹은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는다. 자,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작다. 자, 이거 풀어보면 자,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고 이것도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이제 그래프상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시켜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프의 x축과의 관계는 판별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판별식은 근의 개수에 관한 관점이고요. x축과의 관계는 교점에 관한 관점입니다. 그죠? 자, 하나씩 채워볼게요. 자, 두 점을 만나고 있죠? 그럼 근은 두 개라고 할 수 있죠. 근의 개수는 두 개. 요건 한 개, 요건 0개입니다. x축과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고 합니다. 얘는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점의 개수는 두 개죠. 자, 또 한 번 강조할게요. 교점의 개수는 그래프의 관점, 근의 개수는 방정식의 관점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하면 판별식이 0이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거 풀어주면 k제곱이 없어지고요. 2k로 묶어보면 a-e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아까 조건에서 중요한 사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자, 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고요. 바로 K에 대한 항등식이 표현이기 때문에 요 부분 바로 0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0이 되니까 A는 2가 되네요. 자, 요 부분이 0이 되면 요 부분 또한 0이 되죠. 그래서 또한 A는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똑같은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와 직선과의 교점. 좀 전에 개념 설명을 할 때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X축, 2차와 X축 간의 관계가 있었고요. 2차와 직선 간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차와 2차의 관계도 있었죠. 자, 모두 다 교점을 표현하는 이야기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교점이 알파, 0, 베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x는 일반적인 2차식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프에 관한 관점이고요.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방정식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시켜서 해볼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은 두 식을 연립시켰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교점의 x좌표는 실근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떤 관점인가? y는 fx와 y는 0, 이게 뭐죠? x축과의 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고요. 자, 두 방정식 fx equal gx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관점에서 보면 y는 fx와 y는 gx의 뭐의 개수죠? 교점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 똑같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확인됐죠? 그래서 또 한 번 직선 간의 위치 관계로 정리를 해보면 자, 판별식의 부호, 교점의 개수를 2개, 1개, 0개라고 하면 실근의 개수 또한 2개, 1개, 0개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판별식은 방정식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선 간의 위치 관계는 뭐라고 하는가?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 만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를 뭐라고 하죠? 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판별식과 위치관계와 실근의 개수, 이 모든 용어들을 정확하게 유기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그 개념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점과 실근이 같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이제 8번, 1번.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한 개의 점이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한 개의 점이나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은 연립시켰을 때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연립을 시켜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k의 범위는 8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실수의 최대값은 8분의 9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접한다. 직선과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한 개란 소리죠. 교점이 한 개로 접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판별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이 되고요. 요 식을 정리하면 4a제곱이 없어지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문제 조건에서 a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항등식이죠. 자, a에 대한 항등식을 적용하면 m 값은 0이 되겠습니다. m이 0이 되면 n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n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예제 9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래프의 관계로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2차 방정식의 배경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교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는 뭐가 된다고 했죠?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근. 자, 그러면 두 근의 차가 4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연립을 시켜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2와 x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두 근의 차를 말하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런 관점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죠.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4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보면 16이 되죠. 그래서 넘겨보면 24가 되니까 K는 6이 되겠네요.
자, 예제 10번 문제. 이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에 접하고,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에 접한다. 교점이 한 개란 소리죠. 자, 교점이 한 개면 판별식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정식의 결과, 자,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직선은 이렇게 될 거고요. 바로 2차 방정식과 연립을 시켜서 나오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라는 소리고요.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잘못 썼네요. 다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2번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접하고 이것과 평행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똑같죠? 자, 접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y절편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립시켰을 때 접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그러면 b는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11번. 직선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근 알파, 하나의 근 베타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구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알파, 베타는 x좌표만 만든 거고요. y좌표까지 따져주면 알파, 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x-k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이용할 수 있는데 x-k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쉽겠습니다. 자, 알파니까 알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베타면 베타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O2, 2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얘를 AB라고 할게요. 자, AB의 거리는 뭐가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애초에 나왔던 이 식에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이건 7이 되고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루트 2를 밖으로 빼고 자, 남은 부분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할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49 마이너스 4알파 베타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를 5루트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루트 1, 루트 2 약분되고 남은 식만 보면 자, 결론은 남은 식이 지금 25가 되겠죠. 그러면은 4를 빼면은 45 마이너스 4k
넘어가면 얘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K는 넘어가면 20이니까 K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과 K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K 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예제 12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요. y는 kx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OA와 OB가 2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2대1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2a라고 하면 x좌표를 그럼 원점에서부터 거리에 떨어진 만큼이니까 얘가 a가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x 제곱과 kx를 연립시켰을 때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하나를 마이너스 2a, 하나를 a라고 두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k도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양수 k 값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떨어진 것만큼을 측정을 해도 x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 비율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근을 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자, 13번 문제. fx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자, 요 아래 그림을 보니까 마이너스 4와 2에서 x축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지만 마이너스 4와 2에서 만난다는 이런 식은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건요. 방정식 이거의 두 실근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fx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4와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4도 0이 되고 f2도 0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는 x 플러스 a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은 x가 되죠. 항상 방정식의 근은 x가 됩니다. 그럼 x 입장에서 근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건가? 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이거나 x 플러스 a가 2일 때 비로소 x의 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은 하나는 뭐가 되죠? 하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이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게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의 입장, 근은 x축과 fx의 교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물어보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러면 x-3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을 계속 이동시켰을 때, 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는 방식인데요. 이 직선을 계속 평행 이동시켰을 때, 자, 평행한 직선이라고 해서 얘를 계속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에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만나는 점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점,
자, 요거는 y는 x-3이고요. 2번처럼 만나는 점은 y는 x 플러스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접했을 때 만들어진 이 점 P 있죠? 요 점 P. 요 점 P가 최소를 만드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요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 점이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A, B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A, B는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했을 때 교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을 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접하게 만든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k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k가 0이었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요 식에 k에 0을 대입해보면 교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k에 0을 대입해보면 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x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x값이 1이 되면 이차함수 속에 집어넣었을 때 y값도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b는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답은 2가 되겠네요.